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의식 강한 시모 때문에 못 참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저는 어른에게 살갑게 굴지 못하는 젊은이에요. 그건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을 많이 가린다기보다는 그냥 원래부터 어른한테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어른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대학이 꺼려지는 거랑은 또 달라요. 어른이랑 대화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저는 제 기준에서 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상대방이 저보다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제 입장을 똑똑히 밝히는 타입이에요.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기분 나쁜 걸 잘 숨기지 못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솔직하고 가식이 없어서 길게 볼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저 싹수 없고 버릇 없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도 그리 잘 적응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른을 모시고 살지만 않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적당히 타협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말했다시피 시모가 피해의식이 좀 강해서 제가 자기의 비위를 맞춰주길 바라는 게 느껴졌어요. 시모는 제가 져주길 바라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짧았던 결혼 생활과 순식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신혼 갈등을 들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제게는 어른에게 무척 예의 바르고 잘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제 남편과는 은행원과 고객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저는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미용사를 직업으로 두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여름 휴가도 제가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 문을 닫고 고향으로 와 쉬다가 올라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통은 여름 휴가 아니면 고향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뵙는 거였죠. 그리고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도 제가 여름 휴가로 고향을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촌동네에 맞지 않게 젊고 활기찬 모습의 직원이었어요. 당연히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은행원이라 그랬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의 남편의 인상은 서글서글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작은 곳이라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남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남편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챙기면서 사사로운 커피 대령까지도 했고 귀 잘 안 들리는 어르신이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한 입모양으로 설명을 해주곤 하더군요. 저렇게 성실하고 상냥하니 일부러 남편을 보려고 찾아오는 동네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남편한테 많이 건네주시더라고요. 딸 있는 집에선 남편을 사윗감으로 탐내기도 했고 남편은 또 그걸 유쾌하게 받아치면서 어르신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남편의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어른들한테 살갑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을 보면서 어른한테 저렇게 대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잘 모르는 어르신들과 할 말이 차고 넘치는 것도 신기했어요.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안부를 묻는 건 더더욱 제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부모님 은행 심부름으로 은행을 찾았다가 남편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은행원들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촌동네여서 제가 객지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왔을 때 남편도 저더러 놀러 온 거냐 단번에 알아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근사근 웃으며 제 인상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남편 앞에서 저는 그저 적당한 호응만 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만 했어요. 웃어주지는 않았죠.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립 서비스로만 인지했으니까요. 남편의 주도하에 저는 간단한 인사치레의 말 정도 주고받으며 심부름을 간결히 끝냈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저에게 남편이 요구르트를 건네더라고요.
아무도 안 주는데 자기 동네에 놀러와 준 저한테만 주는 거라고요. 거기다 대고 그냥 받고 고맙다고 하면 될 걸 왜 나한테만 주냐고 꼭 되물어보는 게 제 성격이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당황해요. 자기들이 선의를 베풀었으면 기쁘게 호응해주면 될 것이지 제가 아니 꼽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들은 제가 그들을 싫어한다고 판단하며 저를 멀리했죠. 하지만 남편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물어도 그저 똑같이 웃는 얼굴로 그냥 주고 싶었나 보지요 라고 유려하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주고 싶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또 되묻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고맙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의 인상이 오래 남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날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마주쳤는데요. 저도 남편을 알아봤지만 인사를 할 만큼 아는 사이는 아니라서 당연히 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먼저 아른 체 하더라고요. 손까지 흔드는데 무슨 10년 친구를 갑자기 거리에서 만난 것처럼 저를 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친화력은 놀랄 만큼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봐서 어느 정도 활력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는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밝고 착했다고나 할까요? 제 기준에선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타입에 끌리는 사람인가 봐요. 남편이 제 무심한 성격을 융통성 있게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만난 우리는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대화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한 10분이면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랑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고 좀 흥미롭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잘 맞춰줘서 말을 걸어주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아는데도 휘말려서 걸음걸이가 느려졌던 거 있죠. 아마 제가 이미 은행에서부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열린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 사귀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남편을 본 지 하루도 안 넘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겠죠. 헤어지기 전 남편이 먼저 저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해주는 덕에 저희는 연인까지 발전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너무 착하고 저한테 잘 맞춰주는 남자라서 결혼까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제게 만난 지 7개월 만에 저한테 청혼을 했을 때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저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남자 흔치 않거든요. 제가 너무 가리는 것 없이 솔직한 것 때문에 친구도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도 저를 처음엔 싹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여리고 단순한 사람이라는 진가를 알아봐줘서 길게 만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남편도 저의 진가를 제대로 들여다봐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남편과 결혼까지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남편의 이해심과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라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아기를 갖고 무심하게 구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제 장점만 콕콕 집어주는데 그 때문인지 저도 성격이 조금 물러지더라고요. 남편 옆에만 있으면 저도 몰랐던 애교스러운 모습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저더러 까도 매력이 솟구치는 양파 같은 여자라고 했죠. 그런데 결혼이란 건 좀 다른 세상이더군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장점마저 단점으로 보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남편의 이해심과 착한 마음이 최대의 단점이 되었다는 건 그냥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겠죠.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시무랑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인사를 갔을 때 시무를 처음 봤는데 착한 남편과 달리 시무 인상은 다소 매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평생 살았다는 사람치곤 아주 하얗고 손에 주름만 있을 뿐 굳은 살도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살가운 편이 아니라서 시무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시무는 저희가 인사를 간 날 처음부터 제게 줄곧 정색인 얼굴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들한테는 시모처럼 인상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시모도 저처럼 표현 잘 안 하는 무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모가 저를 향한 태도는 무뚝뚝했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기에 저희 결혼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서 처음 발생하게 된 문제는 바로 신혼집부터였습니다. 저는 미용사기 때문에 남편 따라 개인 가게를 차려 옮길 수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그 나이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다시 취직을 하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촌동네에 가는 걸로 서로 합의 본 상태였고 그에 맞는 신혼집도 우리 친정에서 적당한 위치에 구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뜬금없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합가하기로 했어. 우리가 어디 큰 도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신혼집 따로 나가 사는 건 사치잖아. 괜찮지? 합가를 하기로 했다? 도대체 누구랑 상의한 건데 이미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하는 걸까요? 남편은 항상 저희가 공통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의견을 의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집 얘기를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다니 늘 저 아니면 앞서가지도 않던 남편의 첫 번째 직립보행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초에 못 들은 사실이었고 미리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과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구해놓은 우리 신혼집은 어쩔 건데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안 된다고 했죠. 무작정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 집이랑 우리 집이 5분 거리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굳이 따로 살아야 되겠어?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건데 분가로 빠져나가는 돈은 아직 사치야. 애 낳고 쓸 돈도 이젠 모으기 시작해야지.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엄마는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 괜찮대. 아니? 난 전혀 안 괜찮은데? 무조건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잖아.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 마. 나 번화가에서 일할 때 적금 많이 들어놨어. 우리 당장 아이 생겨도 경제력은 문제없을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딴소리 그만하고 그냥 신혼집에서 살자.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너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말고 똑똑하게 미래를 봐.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면 집안 살림 제대로 안 되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엄마가 있으면 그런 거 엄마가 다 해준다는데 얼마나 편하겠냐? 자기한테나 엄마이지. 나는 우리 엄마도 불편한 사람이야. 나 절대 어른 모시고 못 살아. 그럴 성격도 못 되고. 내가 친정에서도 20살 되자마자 독립했다고 했잖아. 부모님이랑 살기 불편해서.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님한테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갈등 방지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약간 기분 상했는지 그 뒤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죽어도 합가 싫다고 신혼집 갈 거라고 당장 차 돌리라고 하니까 남편은 역시나 침묵을 유지했고 핸들만 꺾어서 신혼집으로 차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갈 때도 삐쳐서는 혼자 쌩 가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저야말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니까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그 다음날 부동산 계약해놓은 건물에 가서 내부를 정리할 예정이라 그날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갔던 남편이 씻지도 않고 잘 준비도 안 하더라고요. 거실만 뱅뱅 돌면서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서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어른 잘 못 모시는 거 알면서도 멋대로 합가 제안하길래 거절한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가요? 내가 진작에 거절할 걸 몰랐나? 남편이 저러니까 괜히 저까지 눈치가 보여서 씻는 내내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그러다 몇 분 뒤 남편이 왜 잘 준비도 안 하고 거실만 빙글빙글 돌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나,
야밤인 시간인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이미 시모가 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당장 시모를 모셨겠죠. 저는 그 순간 바로 시모한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런 존중 없는 상황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시모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남편의 태도에만 기분이 상해 있었죠. 그래서 대놓고 남편을 째려봤어요. 어머나,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그래, 됐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늙은이 존재가 다 이런 거지. 괜히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그만 갈 테니 내일 얘기하자. 시모가 제 썩은 표정을 봤는지 바로 지적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자기도 장가간 아들 집에 찾아오는 건 실례라는 거 아는데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면서 그렇다고 눈을 그렇게 부릅뜨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군요. 역시 저는 어른한테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시모한테 지적을 받아도 제 기분 상한 게 먼저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오셨냐고 들어오시라 인사를 하는데도 오히려 더 버르장머리 없게 표현되었습니다. 네가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니? 자다가 꿈에 나올까 무섭다. 내 근래 들어서 저렇게 무서운 아가씨 얼굴을 처음 보네. 죄송해요.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무례하게 어머님을 마음대로 초대한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분 나빠서요. 아, 어머님한테 성질난 거 아니고요. 남편한테요. 여긴 엄연히 공동 소유인데 누굴 데려올 거면 적어도 저한테 물어는 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어머님은 객식구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머님을 마음대로 초대했다니까요. 어머나,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니?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다. 살다 시애미한테 객식구 취급하는 며느리는 처음 보네. 공동 소유면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 건데 한 번쯤 허락 없이 와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내가 와서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기라냐 구박을 하길 하니 뭘 그리 쌍심지를 켜? 어머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허락 없이 오시는 건 오늘로써 마지막이에요. 서로 감정 안 상하려면 아무래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턴 마음대로 오는 거 안 되세요. 저도 어머님 집에 마음대로 안 갈 거고 들릴 거면 무조건 전화 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멋대로 오신다면 그거 솔직히 주거 침입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버릇없게 무슨 주거 침입 소리까지 해. 당장 사과드려. 저도 어른한테 필터링 안 거치고 막말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남편 경고를 듣고 시모에게 바로 사과는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더니 시모가 더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숨 넘어가는 척 앓는 소리를 내며 남편한테 기대더니 남편의 부축을 받고 거실 소파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다 챙기고 난 후에 저보고 와서 앉으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 피로가 확 올라왔어요. 그날이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날이기도 했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돼서 더 피곤해 죽겠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죽상을 하고서 앉았습니다. 제가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다수가 고지식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넓은 척 속 좁은 얘기를 하고 생각이 넓은 척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답도 아닌 걸 답이라고 하는 고집도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은 것이 고령층 연령대라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겁니다. 얘기를 나누면 무조건 부딪힐 테니까요. 합가 말이다. 네가 싫다고 했다던데? 내가 너를 못 살게 굴까봐 그러니? 늙은이 뒤치다거려야 될 것 같아서? 나 그렇게 용심 쓰는 할망구 아니야. 너랑 내가 서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니? 합가를 하면서 맞춰가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인 거지. 내가 치매 걸려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해도 너한테는 뒤치다거리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너라. 제가 어머님 뒤치다거려야 돼서 합가를 꺼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른이랑 함께 지내는 게 그냥 불편해요.
어머님은 어머님만의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같은 사람으로서 무조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맞춰갈 생각은 있어도 시댁이든 친정이든 이미 만들어진 가정 문화에 맞춰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주 무서운 며느리를 들였네. 우리 순한 아들이 잡아먹히는 건 아닌가 몰라. 누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로 시집을 왔구나. 너희 엄마도 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을 텐데 못 배웠니? 참 이상한 애다 너. 사실 저희 엄마도 분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신혼집을 다 해준 것도 저더러 시댁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시모가 입을 싹 다물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 말해. 아무리 어른한테 못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인 줄 알면 예의 차리려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면 원래 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 의무가 있어. 네가 도시에만 있다가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아니다. 아들 네가 유독 착하고 순해 빠져서 그런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거 들은 적이 있어. 며느리가 싫다는데 할 수 없지. 그래, 그럼 그냥 분가하고 살거라. 늙은 사람이 젊은이들 앞길 막았다가 괜히 무슨 욕 들을까 겁난다. 시모가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나길래 남편이 같이 시모를 따라 벌떡 일어나면서 저더러 얼른 합가하겠다고 말하라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시모는 계속 자기 아들을 저지하며 싫다는 애 억지로 합가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둘의 티키타카 때문에 갑자기 제가 못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차마 합가하겠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저더러 사과하라고 하길래 저는 결국 타협을 위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 젊은이 입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왜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한 발 양보해 주셨으니까 저도 먼저 사과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 말에 남편은 경악을 했고 시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획 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삐친 남편 때문에 집에서 한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저더러 자기가 처갓집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좋겠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혼여행까진 즐거웠는데 그 뒤부터 바로 결혼 지옥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게 다 제 성격 때문인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저한테 맞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맞는 거라 제가 착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누가 토라지면 기분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제 할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들에 비해 사회성이 적은 건 맞지만 살면서 불편했던 적 없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 인연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런 데에 감정 쏟는 것보다 제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투고도 그랬습니다. 정작 합가 통보 때문에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되레 삐쳐 있으니까 별로 달래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게 일에만 열중했더니 남편이 또 알아서 풀리대요? 사람은 옆에 종일 붙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른가 봐요.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제가 몰랐던 곳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일각일 뿐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어른들한테 잘하는 이유가 원래 성격이 쾌활해서라기보단 신부를 끔찍히 생각하는 마마보이라서 다른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아들처럼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제가 이 결혼을 좀 더 고심해 봤을 텐데 결혼하기 전 인사하고 상견례 자리에서만 시모를 봐서 시모와 남편이 얼마나 애틋한 관계인지 잘 몰랐습니다. 원래 남의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는 편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시모를 챙길 땐 그저 효심이 깊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좀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시모한테 하루에 2번씩은 전화를 꼭 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남편은 점심시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을 잘 못 챙기는 저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그게 처음에는 본받을 점으로 다가왔지만 결혼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저 마마보이로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제게 삐쳐있을 때는 혼자서 시댁을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가든지 말든지는 제 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외박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만 시모를 챙기면 됐지 남편이 제가 화를 풀고 나서는 제게도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오자. 우리 엄마 일도 안 하고 경로당도 안 다녀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든. 내가 말동무 안 해주면 입안에 가시 돋을지도 몰라. 제 고집 때문에 합가는 안 하게 됐으니까 그 대신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하던데 그 말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정은? 우리 친정에선 당신더러 합가해라 마라 그런 소리 안 했잖아. 당신한테 집에 들러라 마라 귀찮게 한 적도 없잖아. 그래서 당신도 굳이 우리 친정 안 챙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피곤한 짓을 같이 해야 돼? 넌 진짜 말을... 됐고, 자기는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시잖아. 두 분이서 노후 보내시니까 적적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은 나 하나야. 자기는 동생들 있잖아. 솔직히 시간 많고 여유로운 건 아직 결혼 안 한 도련님들이지. 도련님들은 우리 결혼식 이후로 코빼기도 안 나타나는데 왜 당신만 어머님을 못 봐서 안달이야? 어릴 때 뭐 엄마랑 헤어진 적 있었어? 헤어지긴 뭘 헤어져. 동생들은 바빠. 도시 사는 애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자주 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솔선수범 나서서 엄마를 챙겨야지. 그럼 그건 당신 사정이네. 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서 잘 못 간다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별로 어머님이랑 깨 볶을 만한 건더기가 없어. 어머님도 내가 가는 거 불편하실걸? 진짜 너무한다. 이런 것도 못 해줄 거면서 나랑 왜 결혼했어? 나는 네가 말을 좀 필터링 없이 내뱉는다고 해도 개념 제대로 있고 상식도 대단한 여자라 좋게 봤었어. 그런데 이게 네 본 모습이야? 됐다. 내가 뭘 기대하겠냐? 거실에서 얘기 중이었는데 남편이 또 토라지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달 만에 벌써 2번이나 다퉜어요. 이렇게 살다간 신혼 1년도 못 가서 이혼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 발 양보해 줬습니다. 남편한테 토요일마다 시댁에 가겠다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화가 풀려서는 고맙다고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아서 고마워 미치겠대요. 그리곤 바로 시모한테 전화해서 이제부턴 와이프랑 같이 갈 거라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불편한 데 없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데 할 수 없이 시댁에서 제 휴일을 고스란히 바치며 저를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제 성격에 맞춰 노력해주는 걸 떠올리며 저도 보답하는 셈으로 애써볼 작정이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간다고 특별하게 하는 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랑 시모가 수다 떠는 거 구경하고 시모가 뭐 부탁하면 해주고 그 정도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덤으로 시모의 피해의식 화법을 공격당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한날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밥이 목구멍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왜? 너희 집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서 싫냐? 네 시애미가 뭐 독이라도 탔을까봐 깨작거려? 너 그 젓가락으로 밥 고르는 거 보다가 내 숨이 다 넘어가는 줄 알았다. 자기야, 팍팍 좀 먹어. 어른 앞에서 그렇게 깨작거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왜 자꾸 젓가락으로 후벼 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은근히 시비를 걸면 남편은 어색하게 시모 눈치를 보면서 저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시모는 자기가 먼저 저를 비꼬아 놓고선 남편이 저를 나무라면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가식웃음 지으면서 농담이라 하고 넘기더라고요. 농담이라. 저한테 시모 농담은 좀 안 맞았어요. 저렇게 피해의식 묻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자기 진심을 숨기기 위한 가면 아닌가요? 저는 이미 시모의 피해의식이 눈에 보이는데 남편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댁에 오겠다고 승낙을 한 상황에서 뒤늦게 불만을 드러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좋아하는 농담을 같이 맞받아 주기로 생각했고 저만의 화법으로 시모의 말을 받아쳤죠. 진짜 독이라도 타셨나? 유독 오늘 식사 자리에선 입맛이 없네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줄 커피에 손가락 담그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런 배짱이면 밥에도 독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시모 흉내를 내면 시모는 자기 아들이랑 시시덕거리던 웃음을 팍 죽여버립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저는 또 얘기하죠. 저도 농담이에요.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도 시모랑 똑같은 농담을 했을 뿐인데 희한하게도 제가 깔깔 웃으면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기분이 나빠도 남편을 위해선 최대한 나쁘다 표현을 해선 안 되니까 저도 시모하는 걸 보고 배웠을 뿐인데 제가 실천을 하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들이 알아서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된 건 시모한테 감사했죠.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내 기분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시모한테 따로 연락을 한다거나 찾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저만 와보라고 시킬 때도 남편을 대신 보냈기 때문이죠. 전화 온 이유가 심부름 시키려고 했다는데 자기 아들은 근무 시간이라서 전화를 함부로 못한대요. 근데 저는 장사하는 거니 잠깐만 미용실 문 닫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점심시간 2시간이나 돼요. 남편이 점심때 저희 미용실 들려서 같이 밥 먹거든요. 그때 남편 보낼 테니까 잔심부름은 건강한 아들내미한테 시키셔요. 저도 먹고 살려면 근무 시간만큼은 어머님보다 손님을 더 챙겨야 되거든요. 차마 자리를 뜰 수가 없네요. 그러니 시모가 더 이상 제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남편을 보냈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 일이니 굳이 토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 있죠? 그렇게 좀 잠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느 때처럼 토요일에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으로 삼겹살 먹자면서 혼자 마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저랑 시모 둘만 남겨지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별달리 시모한테 할 말이 없어서 상만 차리고 있었는데 TV 소리만 퍼지고 있던 공간을 비집고 시모가 제게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밥가 안 할 거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나는 아들 결혼하면 당연히 데리고 살 생각이었다. 그건 나랑 아들이랑 너 만나기 전부터 약속했던 일이야. 그런데 네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 일이 다 어그러졌어. 나랑 우리 아들은 내가 죽고 없어질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내 자식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제가 남편이 아닌 시모의 손자라도 뺏은 줄 알았습니다.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저는 대답도 않고 시모만 뻐끔뻐끔 쳐다봤어요. 너 이러는 거 천륜 끊는 짓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 알고 보면 네가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사주하는 거 아니야? 내 욕하면서 아들이 엄마 품 못 찾게 머리 굴리고 있지? 와, 어머님. 남편 앞에서는 그런 말도 농담처럼 하시더니 지금 표정은 완전 진담 같으세요.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예전부터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아주 어른 말에 싹수 없이 대꾸하고 말이야. 내가 아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 몰라?
아들이 너한테 조금만 정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켜버릴 거다.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년이 기어들어온 거람?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이란 매번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만 시모를 만나 뵙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모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아들 앞에서만 세상 착하고 아들 바라기인 엄마 모습이었고 아들만 없으면 뒤에서 이렇게 생긴 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마녀 할망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싫어하는 늙은이 상이라는 거죠. 어머님, 젊은 사람들 이해해주는 것도 다 그런 척이었군요. 어머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늙은 것들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도 좋은 분들 계신데 어머님은 왜 그래요? 자꾸 그러면 어머님 때문에 선량하게 사시는 분들까지 억울해져요. 제발 철 듭시다. 시모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는 이미 제 말을 들을 정신이 아닌 듯했어요. 눈을 부라리고 있는 꼬락서니가 곧이라도 화를 폭발시킬 기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몽둥이까지 휘두를 줄은 몰랐는데 시모는 다리가 좀 불편해서 항상 지팡이를 옆에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로 제 옆구리를 쿡쿡 밀면서 찔러버리더라고요. 아픈 걸 떠나서 그 옷은 부모님이 제게 생일 선물로 줬던 명품 티셔츠였습니다. 제가 어른 대하기 불편하고 잘 못해서 그렇지 제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선물도 오래되었든 말든 하나도 안 버리고 전부 간직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엄마 아빠께서는 제가 이렇게 자신들의 선물을 아끼는 자식인 걸 모를 겁니다. 어쨌든 시모가 휘두른 지팡이는 바깥에서도 사용하는 거라서 지팡이 밑부분이 더럽거든요. 그런데 또 하필 흰색 티셔츠잖아요. 시모가 지팡이로 찍은 자리만 얼룩이 새카맣게 생겨버렸지 뭡니까. 제가 잘 웃는 사람은 아니어도 잘 화내는 사람도 아닌데 감히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걸 건드렸을 때는 결코 화를 못 참아요. 그게 실수고 뭐고 2번 봐준 일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저를 찔러대는 지팡이를 획 내쳐버렸고 그 반동에 시모가 지팡이를 놓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요? 어머님께서 이 집 갖다 팔아도 못 사는 옷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 옷인데 그런 구정을 묻은 걸로 함부로 건드려요?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세요? 이거 어쩔 거냐고요. 너 미쳤나? 그깟 천쪼가리 때문에 지금 시애미한테 성질을 내는 거야? 이게 오냐오냐 넘어가 줬더니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르네. 당장 지팡이 주워와. 싫어요. 또 제 옷 더럽히시려고요? 주제를 모르는 건 어머님이세요. 남의 물건 더럽히려면 적어도 분수에 맞게 행동하셨어야죠. 제가 세탁비 물어달라고 하면 어머님은 이 집 팔아야 된다고요. 아세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깜빵 가시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안 기어오르게 생겼어요? 저도 어머님 아끼는 거 함부로 더럽혀 볼까요? 시모가 저를 보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 있을 때 마침 남편이 고기를 사들고 들어왔고 저는 시모 지팡이를 들고서 시모가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남편을 쿡쿡 찔러버렸어요. 남편이 왜 이러냐고 아프다고 해도 계속 괴롭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 몸이 약해서 멍도 잘 든다고. 네가 치료비 물어줄 거냐? 당장 손 못 대? 어머님도 싫어하면서 왜 제 걸 함부로 더럽혀요? 왜?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어머님은 싹수 없어도 괜찮고 저는 안 되냐고요. 자기야, 엄마한테 버릇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감히 어른한테 싹수 없다고 짓거려? 내가 너 어딜 가나 입 조심하라고 했지. 네가 제일 재수없어. 이럴 거면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했대? 평생 노총각으로 마마보이나 하면서 네 엄마 끼고 살지. 왜 딴 여자한테 눈 돌려서 멀쩡하게 사는 사람 인생 피곤하게 하냐고. 술 마셨냐? 뭐 잘못 먹었어? 철딱서니 없게 정말 왜 이래? 엄마 지팡이나 갖다 드려.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래, 나 철딱서니 없다. 철딱서니 있는 여자는 당신같이 촌스러운 남자 안 만나. 그나마 내가 보는 눈이 촌스러워서 당신 봐준 건데 몰랐냐?
아주 욕심 뚝뚝 흐르게 생긴 엄마 밑에 태어나선 완전 신봉사가 따로 없네. 평생 네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라. 저는 그대로 지팡이를 내동댕이 쳤고 집을 나가서는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근처에 살면서도 친정은 잘 안 찾아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시무를 겪고 나니까 한 번씩 서럽긴 하더라고요. 저도 저 사랑해주는 부모님 계시는데 누구는 부모님이 없어서 부모님 뒤에 못 숨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친정에 다짜고짜 찾아가니 부모님이 놀라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특히 친정아빠가 성질을 내면서 당장 앞장서라고 저를 데리고 바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제가 좀 전까지 분명 자리를 뒤집어 엎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와보니까 둘이서 지글지글 고기 굽고 있대요. 제가 없어지길 기다렸나 봅니다. 그걸 보고 친정아빠가 목구멍으로 고기가 쳐들어가냐고 언성버럭 높이면서 상을 뒤엎었어요. 내가 내 귀한 자식 이런 꼴 겪게 하려고 뭣도 없는 집에 결혼을 시킨 줄 압니까? 고기도 고작 삼겹살밖에 못 먹는 집에 보내면서 내가 한순간도 두 다리 뻗고 잔 적 없어요. 그런데 감히 내 딸을 울려서 보내요?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자네는 도장 갖고 와. 장인어른, 뭔가 오해가 있으세요. 저희 그냥 살짝 다툰 거예요. 장인어른 댁에 찾아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다투고 살잖아요. 저희가 잘 타협해서 화해하면 될 일이에요. 남편이 이혼 얘기에 당황해서 아빠를 살살 구슬리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단호하고 냉철한 성격은 아빠를 닮았거든요. 역시나 우리 아빠는 2번 기회 주는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빠가 남편의 뺨을 때릴지는 몰랐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함부로 대했다며 남편을 엄청 질책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놀라며 불이 나게 도장을 가지러 집까지 뛰어갔죠. 남편이 처맞고 집을 나가자 시모가 길길이 날뛰며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다고 아빠가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보세요, 안싸돈. 남편 잃은 결핍을 자꾸 아들한테서 바라나 본데 그렇게 소중해 죽겠는 아들 숨통 안싸돈이 직접 조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들 하면서 끼고 살면 안싸돈 죽고 나서 그 아들 인생 쫑납니다. 늙은 양반이 아직도 애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아빠는 도장을 갖고 온 남편한테 이혼 합의 서류도 프린트하라고 시켜서 남편은 그것까지 제 손으로 손수 준비했어요. 그리곤 우린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해버렸죠. 그리곤 아빠가 남편더러 신혼집에 다 짐 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당장 팔아버릴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신혼집을 왜 빼냐고 아빠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길래 그건 제가 발로 차버리면서 따끔하게 경고해줬어요. 애초에 너한텐 신혼집 같은 거 필요 없었잖아. 네가 네 엄마 집에 합가할 수 있게 하늘이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니? 엄마랑 딱 붙어서 마마보이 노래하면서 잘 살아 이 등신아.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고 다음 날에 부모님과 같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다 뺐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이 부모님 몰래 제게 다가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는 미안, 난 파파거리라서 하며 바로 아빠 하고 소리쳐 부르니까 남편이 지레 겁먹어서 자기 엄마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진행했고 조정 기간까지 끝났을 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분이 시원하고 웃음이 통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든든한 부모님의 백이 있어서 더 외롭지 않게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주는 사랑을 엄청 크게 느꼈어요. 제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부모님도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아서 표현을 늘 아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분한 사랑을 받는 자식이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앞으로는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잘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시간 들여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